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생수선의 원리와 생심불이 다섯 번째 시간인데, 그동안에 드린 말씀 중에서 총 정리하는 개념으로 생수선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개념, 세 번째는 원리, 네 번째는 생수선의 방향성 또는 지향성, 마지막으로 생수선의 방법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조금 새롭게 추가된 부분들도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생수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목적은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생긴 번뇌는 이제 씻어버리고 또 놓아버리면서 일상생활에 그림을 잘 그려나가는 것이고, 아직 생기지 않은 번뇌는 다시 생기지 않도록 방비하면서 미래의 생활을 잘 그리면서 실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수선의 메시지는 마음이 곧 생활과 다름없으니 생활을 통해 곧바로 마음을 체득하자는 것이고, 그 체득하는 방법 또는 그 과정도 역시 이 생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활에서 깨달음이 있고 그것이 이 생심불이다. 생활에서 수행 또는 마음 공부도 있다는 것이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다른 수단 방편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생활에서 자기 발밑을 보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그것이 생수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수선은 생심불이와 생수불이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생심불이와 생수불이도 결국은 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과 마음과 수행이 모두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닌 생심수불이입니다. 생활이 마음과 수행과 모두 둘이 아니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생활 그 자체가 정덕으로서 결과이며, 또한 생활이 수행으로서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생활은 과정으로서 결과이며 결과로서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생수선의 개념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심불이, 생수불이, 그리고 과정과 결과가 또 둘이 아니라고 하는 수정불이,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각각 생수선의 원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원리로서 생심불이다. 이것은 생활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이제 이 얘기죠. 이 생활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의미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게 반야신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바로 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바로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색으로서의 생활이 곧 마음에서 비롯된 것, 즉 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 마음은 이 생활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생활도 또한 마음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눈앞에서 작용하는 그것은 조금도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부족하고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의 부족과 불행이라는 그림을 그림으로써 또한 스스로 번뇌 속에 빠지게 되는 결과가 생긴다. 그래서 견성을 뜻하는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은 곧 견심이고, 견심은 곧 생활에서 깨닫는 견생이니까, 이 마음을 깨닫는다면 이 생활이 전혀 부족한 것도, 그리고 조금도 남는 것도 아니다. 딱 들어맞는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혹은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이러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안목을 갖게 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로서 생수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과 수행은 둘이 아니다는 뜻으로 생수불이라는 의미를 쓴다고 했는데, 생활과 마음이 둘이 아니니까 그 생활을 수행 매개로 삼아서 마음을 체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생활을 통해서 마음을 체득하는 그것이 곧 수행이므로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로서 수정불이다. 이 생심불이와 생수불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수행은 결과로서 정덕, 또 그 정덕으로서의 그 생활을 지향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생각할 것이 아니다. 즉 수행은 과정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수행 그 자체가 정덕 또는 생활과 다름없는 수정불이라는 것입니다. 수행이 곧 결과로서의 정덕이다, 또한 생활이다. 따라서 생활이 수행이라는 말은 생활이 과정으로서의 수행이자 동시에 그 결과로서 정덕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이 수행이자 정덕이라는 말이 얼핏 보면은 이게 모순처럼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돌아보더라도 늘 결과로서의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 이 삶의 모습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숟가락으로 퍼먹죠. 그런데 밥을 먹는 목적은 우리가 허기를 면하고자 하는 것인데, 배가 부르기 전에 밥 숟가락을 한 술, 두 술 떠먹는 행위 그 자체가 이미 허기를 완전히 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완성되는 행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밥을 흘리지 않는다거나 혹은 앉는 자세를 똑바로 해야 한다고 이 식사 습관의 교육을 가르치죠. 이러한 식사 습관의 행위를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밥 먹는 순간순간에 그 각각의 행을 온전히 독립된 행으로 완성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밥을 먹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식사 규율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모든 곳에서 그런 과정 하나하나에 규율도 생기는 의미 자체가 결과로서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 생활에서의 행은 결과를 행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정득하는 온전한 행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정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불이라는 말은 이미 선종 사상사에서 오랫동안 쓰여져 온 아주 전문적인 불교 용어이기는 한데, 앞으로 전어록 강독 같은 걸 통해서 또 계속 아마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생수선의 방향성 또는 지향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자리 이타, 자기를 이롭게 하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 중도적 생활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사실 우리들의 그 본래 면목, 그 자리에서 본다면 방향성이나 지향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일체 개념이 붙을 수 없는 청정성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마음 자리에 개념이나 관념이 이제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오히려 그와 같이 모든 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청정성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는 온갖 개념과 관념을 시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허공 자체에 무언가로 채워져 있다면 다른 걸 놓을 수가 없잖아요. 허공은 온통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다가 이것저것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는 결코 어떤 것으로부터도 오염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 허공에 책상을 갖다 놓고 어떤 사물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허공에 그 사물이 붙박히는 것은 아니죠. 그 사물은 언제나 이 허공과 분리되고 소멸되는 이제 그런 것이듯이, 우리 마음자리에서 생기는 어떤 개념이나 관념 같은 것도 그 마음자리에서 생겨나지만 그 마음자리에 붙박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이 고정관념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에서 또 우리 사회적으로 쓰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그 고정관념 자체가 절대 부서지지 않는 절대적인 방편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정관념에 대해서 주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고정관념이라 해도 우리 마음자리에 붙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고정관념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관념을 고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자리에. 우리가 편의상 이 생각의 범위 내에서, 이 현상계, 이 상대성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 본래 마음자리 입장에서 본다면 고정관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뇌라는 것이 고정적으로 우리에게 붙박혀 있는, 즉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사라질 수 없는 번뇌가 있을 수 없다. 모든 번뇌는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자리를 깨달음으로써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상당히 이 번뇌에 빠져 있는 그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리 깊은 번뇌나 마음의 병이라 해도 결단코 우리 마음자리에 붙박혀서 고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번뇌조차도 허망한 것이다. 번뇌도 우리 생각이 그리는 하나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번뇌라는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는데, 그 그림은 또 다른 그림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영원히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철저히 믿는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번뇌에 빠지려는 그런 성향보다는 그 번뇌를
놓아버리고 틀어버리고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려는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쓴다는 거죠. 벗어나는 쪽으로 우리가 이 마음의 그림을 그려서 충분히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노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본래로 우리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사실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그렇게 굳이 이 노력이나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벗어날 때는 한순간에 벗어나 버립니다. 어떠한 노력도 시간도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고 순간적으로 벗어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견성이 주는 이제 힘이죠.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래 마음에 그 성향이 그렇게 청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좋은 그림도 우리가 편의상 그림에서 활용하지만 좋은 그림도 그 자리에 붙박힐 수 없고 동시에 아무리 나쁜 그림으로서의 번뇌도 그 자리에 붙박힐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자기가 확인하는 순간 그 번뇌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고 그야말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서 새로운 인생을 재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견성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 견성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어떤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비록 견성을 체득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마음의 그런 청정성만 철저히 믿고 자기 생각, 번뇌, 망상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제 그런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일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영원히 단멸하는 길은 결국은 이제 견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견성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또 이제 요약을 하자면, 마음이 곧 생활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드러나는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리 이타의 방향성을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마음이 자리 이타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방향성으로서는 이제 중도적 생활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끔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중도적 이제 생활 방식인데, 이게 이제 비록 쉽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중도적 생활 방식의 습관을 갖추고 생활을 해 나간다면 비록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중도적 생활에 좀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생수선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론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매개, 의정, 견성,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생활을 매개로, 그 매개로서의 생활에 대한 의정을 가지고 생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생활의 근본 바탕이자 우리들의 본래 면목인 그 청정한 마음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방법론 두 번째는 새롭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한몸되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수선 방법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까, 이제 그것은 우리 옛말에도 있다시피 조고각하, 즉 지금 당장 자기 발밑을 본다는 말도 있는데, 바로 자기 눈앞에서 작용하고 일어나고 생기는 이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가 다 마음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듣는 것, 손짓하고 발짓하고 몸짓하는 그 모두가 마음 작용 아님이 없기 때문에 그 작용을 떠나서 따로 또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당체를 보지 않고 자꾸만 그 생각이나 관념 이런 것들이 저 멀리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리는 그림을 그리기는 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진실, 이 실상의 그림이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고 욕구하는 상상으로 펼치는 그러한 미지의 세계로 향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거는 사실 나무랄 수도 없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 생명의 유지를 위한 본능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직 견성을 통해서만이 그 실상 진실을 그 진리를 바로 봄으로써 집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견성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전에 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돌아보게 되고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이제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지어가는 사고방식들을 탈피해서 기존의 그 인식으로부터의 그 전환과 또 그런 자각 이런 것들이 그 생활을 통해서 그 결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 한국에서 이와 같은 생수성과 같은 취지의 생활 수행을 주장하신 선사들이 이미 여러 분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한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생수선이라는 것은 이 용어는 제가 그 신조어로서 새로 만든 것이지만 생수불이라고 하는 그 사상 그 자체는 현대적인 여러 선사들의 그런 선사상을 이제 분석하고 통합한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종달이익 선사께서는 한몸되기로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 얼핏 보면 최선을 다하는 생활 태도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만큼 이제 집중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걸레질 하는 사람은 걸레질 하는 그것과 한몸되기를 하는 것이고 타이핑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타이핑하는 그것과 한몸되기를 이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한몸되기는 최고도의 집중을 통해서 자기라는 이 주관적 입장과 또 걸레질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 입장을 모두 초월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점이 바로 최선을 다한다는 말보다 더 세밀하게 표현하는 부분이다.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는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초월이라고 해서 그 의미가 걸레질 하는 혹은 타이핑 하는 그 자체를 떠난 뭐 다른 어떤 미지의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걸레질 할 때는 걸레질 하는 그것일 뿐이고 또 타이핑 칠 때는 타이핑 치는 그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한몸되기는 이제 생활이 수행이자 수행이 생활인 생수불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종달 선사께서는 선종의 조사선, 특히 관아선의 전통을 이제 이어받고 있지만 그분의 여러 저서들을 이제 살펴보면 옛날의 언어 문법을 현대인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런 창의적 성향들도 그분의 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 마음 공부라고 해서 이제 외국의 책들이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가지고 많이 읽히기도 하고 또 인용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서구적 학문적 바탕에서 또 수행적 개념인 이 견성 이런 부분까지 두루 섭렵을 해서 상당히 우리 현대인들이 접하기 쉬운 언어로 설파되고 있다는 것, 또 우리 현대인들이 또 그와 같은 서구식 교육 과정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기 쉽고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현대 한국의 성가뿐만 아니라 제가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또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잘 아시는데,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계속 하면은 우리는 자칫 그 관념적인 목표에만 이제 관심을 쏟기가 쉬운데 그 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의 이러한 한몸되기의 그런 습관이 쌓인다면 현실적인 자기 인생 목표도 성취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것이다.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생활도 잘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가면서 우리 마음 본래 바탕의 마음도 깨달아서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안목으로 자기 삶을 재건해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한몸되기는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활용을 할 때는 그야말로 주객관의 초월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완전히 주객을 초월하는 경험으로서 한몸되기는 우리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리 큰 견성 경험이라도 한몸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은 전광석화 같이 아주 짧은 순간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수행이나 혹은 마음 공부 이런 것에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짧은 경험이 사실은 생사를 초월할 만큼 강력하게 자기 존재 속으로 파고들어서 아주 그 깊은 존재감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은 자기만이라고 하는 그 주관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모든 존재와 근원적인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이제 확장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밑바닥에 이르는 경험이 바로 그런 견성의 경험이기 때문에 존재감의 깊은 체험은 결국 또한 나눔으로 인식 확장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나눔으로 이제 구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자, 이상해서 오늘 생수선의 목적과 개념, 그리고 원리, 또 어떤 방향성과 방법론 등에 대해서 여태까지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린 부분의 골자를 총 정리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